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파란 하늘 속 빛나는 물체의 정체는 오시리스 렉스의 샘플 캡슐입니다. 오시리스 렉스란 기원, 스펙트럴 해석, 자원식별, 안전, 표토 탐색기의 약자로 소행성을 탐사하여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나사에 의해 발사된 우주 탐사선을 말하는데요. 2016년 발사되어 소행성 벤누의 표본을 채취해 2023년 9월 23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하늘을 환히 빛내던 샘플 캡슐은 잠시 뒤 낙하산을 펼치며 예정 장소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이 샘플 캡슐 안에는 벤누의 표토 250g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나사의 우주센터에서 과학자들이 몇 주간의 분석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던 소행성에 직접 접근해 표토까지 채취해 돌아오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며 소행성의 표토를 채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시리스 렉스의 샘플 캡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행성 벤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1955 벤누, 공전 주기는 약 435일, 자전 주기는 4시간, 평균 공전 속도는 초속 28km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평범한 소행성 같은데 인류가 굳이 벤누를 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벤누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99년 9월 11일 링컨 근지구 소행성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500m가 채 안 되는 크기를 가졌지만 6년마다 지구에 근접할 예정이고 2135년에는 달을 지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천체 중 두 번째로 높은 확률입니다. 참고로 2182년 지구와 충돌 확률은 1800분의 1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앞서 벤누의 크기가 500m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기가 작다고 파괴력까지 가볍지는 않습니다. 지름 100m의 소행성의 경우 8천만 톤의 폭발력을 가집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루분바의 폭발력이 5천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벤누의 충돌 예상 시점은 약 200년 후이고 그때의 인류는 충분한 대안을 가졌을 테니 말이죠. 벤누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탐사 이유로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류가 벤누를 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기원 탐사입니다. 소행성과 지구 생명의 기원이라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벤누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에 지구 생명체와 연관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소행성인 류구에서 생명체의 기본 요소인 RNA의 구성물질 일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류구의 시료에서 RNA뿐만 아니라 물과 유기물 2만 종이 발견되었는데 이 가운데 생명체의 골격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여 종도 함께 발견되었죠. 참고로 이때 채취한 류구의 샘플은 5.4g의 작은 우주 암석이었습니다. 미국도 단서를 찾을 경우 향후 지구 생명체가 소행성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지구에 떨어진 수많은 소행성에 묻어있던 특정 물질이 지구 생명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한 장면 같은데요.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오프닝 장면은 태초에 지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외계인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검은 물질을 흡수한 뒤 녹아내리면서 폭포로 떨어지고 폭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연출되는데요. 인류는 항상 기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듯 말이죠. 이는 어쩌면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겠죠. 벤누를 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태양계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에 관한 많은 비밀을 풀고 있는 현 시점, 아직까지 인류는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단서들로 추측할 뿐이죠. 베누는 이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줄지 모릅니다. 베누의 표토에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인데요. 베누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소행성 중 하나이며 태양계의 다른 소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수십억 년 전 태양을 둘러싸고 있던 최종적으로 합쳐져 행성이 되는 가스와 먼지가 소용돌이 혼합물인 원시 행성계의 원반의 지질학적 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더 높은 것이죠. 샘플 분석 결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태양계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들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즉, 우주와 과학에 대한 인류의 통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오시리스 렉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시리스 렉스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의 소행성 샘플 리턴 미션입니다. 2016년 지구에서 발사된 뒤 4년여간 비행을 진행했는데요. 오시리스의 여정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적은 에너지로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으니 말이죠. 2018년 베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린 뒤 2020년 베누 표면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0년 베누에 머무는 동안 지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을 잠시 동안 목격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해당 블랙홀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의 양은 250g,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나사는 베누의 표면이 단단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물렁한 상태여서 설정된 충격을 가했을 때 훨씬 더 큰 크레이터를 만들어서인데요. 기존에는 드릴을 집어넣어서 깨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베누는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3.3m 길이의 로봇팔을 펼쳐 소행성에 접촉한 뒤 가스를 내뿜어 표면의 자갈과 모래를 공중에 띄우고 이것들을 10초간 로봇팔에 달린 채집기로 빨아들인 뒤 곧바로 이륙하는 터치다운 방식으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죠. 샘플의 양만 봤을 때는 아폴로 17호 이후 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캡슐을 분리한 뒤 또 다른 잠재적 지구 위협 행성으로 분류된 아포피스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행성 베누와 오시리스 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시리스 렉스의 샘플 캡슐 안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과학적 통찰이 전보다 더 깊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샘플 분석까지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요? 더 많은 우주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